네,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전략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일단 상승으로 출발을 좀 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양회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섹터별로 보자면 저 PBR 종목들, 성장주들 다 골고루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오전장 한 줄 평을 저도 동일하게 저 PBR과 성장주의 대결 구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이 대결 구도에서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얻어볼 수 있을지 시장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사실은 뭐 오전에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요. 나쁘지 않은 국면인데 우선 그 저 PBR 정책을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저 PBR 종목들이 코스피에서 지금 수급세를 좀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 안에서는 지금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에 관해서는 벌써 1년 넘게 계속 강조를 드렸고 올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연말까지 든든히 걱정 마시고 반도체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따라가는 매매만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저 PBR이 지난번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해외 시장을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 모습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나스닥 차트 모습이 신고가 갱신했거든요. 굉장히 좀 불편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대로 결국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시세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높습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조정 나오고 하락 나와야지 조정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거를 너무 고점이다, 무섭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지금 이런 좀 자세가 필요하고요. 이번 주에 상당히 매크로 변수와 대외 변수가 많습니다.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양해도 있고 내일도 있고요. 뭐 은행이라든지 연준 위원들 연설이라든지 제롬 파월 의장 상원 하원 오늘 아직 경제방송에서 안 다루던데 증언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영국의 어떤 지금 투자 계획안 이런 부분들 또 주택시장 동향 요번 주에 다 발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조 바이든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는데 슈퍼 지금 화요일 이 부분도 있고 변수는 상당히 많은데 성장주 안에서 지금 어찌됐건 불실 계속 땡기고 있는 것은 반도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봉 모습입니다. 좀 확대를 해드릴 텐데 각도가 좀 가파르긴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이제 신뢰할 만한 추세대가 만들어지느냐 통계학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 10월에 저점 찍고 완벽하게 우상향 추세.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걱정인데 조정이 나왔을 때도 지금 이 4,000포인트가 강하게 이제 무너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어제 공개방송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AI 산업에 대한 수요는 지금 예측 불허다.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금리 인하가 미뤄진다고 해서도 투자라든지 캐파 증설을 하지 않을 것이냐. 지금 AI 쪽은 뒤처지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물가의 여러 연동관계를 파괴시키고는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힘으로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단지 올해 확장의 시대고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시대, 메가패스, 광랜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3년만 지나면요. 집에 사이보그들이 한 대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것들은 반도체 이꼴 뭐 소프트웨어까지 무너져야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류를 보게 되면 지금은 범용성이 큰 엔비디아 GPU가 지배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중용 반도체라든지 칩 관련 종목들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계속 낙수 효과가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쉬었던 오늘 국내 반도체 이따 들어갈 텐데 종목들 뭐 증착 이런 종목들만 아니고 오늘 시각도 전일 램 리서치가 지금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시각 종목들 오늘 반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쉬었던 종목들 오늘 미코라든지 급반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수 효과가 아직도 진행형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좀 우리가 오늘 양해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짤막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이제 그 정보 전달은 경제방송에서 하겠지만 저희 토마토를 많이 봐주시고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가가 뭐 안 좋게 나온 거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양해 때 이야기해도 안 좋게 평가하는 건 어쩔 수 없고 평가가 좋게 나왔을 때 시나리오를 매크로 변수로 작성해 본다면 지금 시장 자체는 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월에 만약에 계속 반도체 랠리 이꼴 2차전지 저가 매수 반등, 저 PBR 주들이 총선 전까지 시세 반등을 이끈다면 우리가 가진 종목들이 높이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체감 지수는 사실은 그렇게 낮은 단계는 아닐 겁니다. 단지 5월, 6월에 조금 시장에 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 정도 보시고 좀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이클이 지금 아직 2단계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 풀리는 부분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가 늦어진 부분이라든지 뭐 저 PBR의 어떤 과오류 부분이라든지 넘어간다고 판단이 드시면 조금 투자 기간 여름 이후에 8월 9월까지 내다보는 기간 투자를 지금 확립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자, 국내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업종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2673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높은 확률로 2700선 뽑아 올리기는 힘들어 보여요. 오늘 투자 종합 사항을 좀 보게 되면 어찌됐건 현물 유입을 하기에는 지금 환율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1330원대 공방이니까 결국은 선물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유입을 크게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이번 주에 상황을 좀 보겠다. 양의 내용, 뭐 조 바이든의 연설, 연준 위원들의 연설 이런 부분들을 좀 매크로 변수로 보겠다는 의중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삐 가지 마시고 만약에 전문가님 종목을 잡았는데 시세 반등을 주면서 목표가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뭐 5% 잡으신 분들, 10% 잡으신 분들 각각 다를 텐데 그럴 때는 일단 치고 빠지십시오. 치고 빠지고 내가 좀 스윙이나 길게 가져갈 종목들만 기간 투자를 좀 해가지고 혹시나 지수가 지금 2600선 언저리에서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든지 아니면 2600선이 좀 뚫려서 2550선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는 접근 방법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글로벌 이벤트들이 많이 산적돼 있어가지고요. 속도를 좀 빠르게 가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에서는 이 보실 만한 특징 섹터들 세 가지 어떻게 주실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저 PBR, 제약바이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저 PBR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오늘 성장주들 가운데 가장 좀 빛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세군으로 자리 잡은 섹터, 수요 증가는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또 AI 쪽으로 해가지고 오늘 델과 관련돼서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했었고 굉장히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추가적인 또 전략들 알려주시죠. 네, 이 이제 긍정의 흐름이 지속되는, 플로우가 지속되는 이유를 좀 보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가 작년부터 모멘텀 구간 저가 반등 매수세는 있었습니다.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안 좋을 때 사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좀 불편하긴 합니다. 저는 늘 과열일 때 경계해야 된다. 지금은 누구나 다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고, 광기가 서려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반도체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또 반도체에 대한 실적들이 뒷받침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지를 던져보면 퀘스천 마크가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반도체 이꼴 반도체입니다. 일단 모멘텀 구간에서 반등을 했는데 시장 재평가를 들어가 보니 이 실적 개선세가 너무 두드러지는 겁니다. 오늘 앵커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델도 지금 전년 대비 실적이 40%가 증가해버렸어요. 가이던스를 넘어가 버리니까 이 주가가 이제 과열로 갔을 때 저는 반도체도 과열이라고 보거든요. 타당성이 이제 부여되려면 실적 부분이 계속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실적 개선폭이 너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대안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이 만약에 받침이 안 됐다면 주가는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후발주자고 뭐 나발이고 그냥 주가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됐을 텐데 수요 이꼴 실적으로 연결고리가 돼가는구나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캐펙스 증가가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AI 반도체에 관해서 캐파 증설을 계속 하겠다. 이런 쪽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쪽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은 것 같고 SK 하이닉스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좀 하이닉스를 웃으면서 봤던 게 하이닉스가 지금 16만 원 밑으로 떨어졌었죠. 갭 하락으로 갭을 메꿨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분산 단계에서 이제 갭을 메꿨는데 오늘 띄울 때 여러분들 갭으로 띄웠습니다. 이게 참 제가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어찌됐건 지금 하이닉스의 주된 어떤 주축 세력들을 보게 되면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 기관이겠죠. 근데 역시나 16만 원을 넘길 때 지난번에도 갭으로 띄었고 오늘도 갭으로 띄었습니다. 그만큼 하이닉스가 오늘 그래서 주가가 강한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양들이 많이 갔어요. 하이닉스, 이퀄, 뭐 HBM3 관련된 종목들, 3E 관련된 종목들, 미세화, 선단공정, 또 연결고리들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 더 간다 여기와 반도체 파트는 아직 덜 간 종목들 무엇이냐 이렇게 찾는 게 완벽하게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이제 75,000원 공방인데요. 1.5%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 좀 보시면 이게 APTC 모습인데 우리나라 시가에 관해서는 별로 종목이 없습니다. 거의 소개도 전문가들 잘 안 하는데 램 리서치가 오르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6%대 올라오고 이 종목이 지금 12,000원 중반대부터 3일 동안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15%.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랜드 쪽도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종공정 최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본딩은 좀 제끼고 K스택인데 K스택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한다. 세종공정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후발주자 쪽에서 금요일부터 PSK 같은 종목들이 갔거든요. 근데 오늘도 5일선 지금 긴맥고기를 안 하고 금요일 종가부터 지금 아래 꼬리 찍고 바로 올라와 버렸거든요. 이거 이제 신고가로 갑니다. 몇 종목 정리해드렸죠. 세종장비 쪽으로 K스택만 있는 게 아니고 슬러리 쪽으로 가게 되면 솔브레인, 그리고 뭐 부품 쪽으로 가면 코미코, 그 다음에 PR 스트립 장비도 세종 쪽입니다. PSK 있다 이랬는데 오늘 그 본딩 장보찌 한미반도체가 오늘 슈팅 쳐버렸습니다. 이제 상당히 부담스럽죠. PSK 홀딩스는 오늘 4%밖에 안 올랐는데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슈팅을 지면서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는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면 당연히 보유자분들 잘했다 축하드릴 일이고 단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따라붙기는 힘든데 제가 지난번에 이 75,000원 영역에서는 고수 영역이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트레이딩 영역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주가는 뿜었으니까 이게 좀 불편하다. 이런 시청자분들의 스페셜한 시간에 이제 후발 주자를 찾아야 되는데 후발 주자들이 오늘은 반응 잘 나옵니다. 소재 파트 단에서 오늘 한솔케미칼 이런 무거운 것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증착이냐 식각이냐 검사 장비 쪽이냐 2.5D냐 3D냐 이런 거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원익 QNC 세정장비 부품 쪽에서는 부각이 분명히 되고 있고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 올랐고요. 조금 더 직관 요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고영 같은 종목 물론 이제 리포트가 좀 작용한 것 같긴 해요. 오늘 좀 올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코 이런 종목들 바닥 잘 만들었거든요. 기간 행보를 아주 오래 했습니다. 지금 약간 지주삭격이긴 하지만 반등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후발 주자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게 이제 프로텍 오늘 4%대 올라가고 저는 강력하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이 시간에 이건 한 번만 이야기할 건데 STI는 좀 관심 있게 봐보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수요가 실적으로 반영되는 섹터라서 최근에 가장 성장주들 가운데서 이슈가 좀 뜨겁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디에 집중하고 또 오른 종목들의 후발주자는 어디일지 잘 찾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이렇게 핵심적으로 찝어주시니까요. 잘 참고해서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로는 저PBR 종목들 보겠습니다. 뭔가 꺼질 듯 말 듯 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불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한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PBR 정부 의지에 따라 퍼포먼스 가동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부 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테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 섹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나왔을 때 우리 은별앵커님과 같이 다루고 거의 발표 나고 나서 아마 저희가 바로 다뤘거든요. 강행 규정이 하나도 없다 상법상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날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약간 그 정부가 시장의 어떤 뉘앙스나 기류를 감지한 것 같기도 하고, 동의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강행 규정 쪽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강행 규정 쪽은 아니고, 지침을 보니 강행 규정에 좀 가깝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우리가 이제 법률 해석을 할 때 형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민법이 됐든 강행 규정 쪽이 결국은 이제, 자율 의지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쪽인데, 물론 차후에 어떤 내용인지는 관찰이 필요해요. 근데 정부 지금 기조 자체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 스튜디오 10 코드 연계 이런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금융 지주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금융 지주에 보시게 되면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뭐 대주주가 거의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두 번째가 블랙펀드 어드바이저스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캐피털그룹 컴퍼니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연기금이 비중이 7.8%인데 여기서 득을 보는 쪽이 가장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쪽으로 올라갈 때 결국 연기금이지 않습니까? 엄연히 따지면 정부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이걸 강행 규정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무엇이 됐든 간에 기관 투자자가 높은 비중을 보게 되면 은행주, 손보사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주가가 뜁니다. 지금 하나금융 주주가 다시 6만 원 지금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이 내용이 나오면서 반응했다? 그러면 외인이나 기관들 쪽, 특히 기관 투자자 쪽은 이쪽 계속 가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 정책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자체는 좋은 기조 쪽으로 단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는 정부 정책의 기조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길이 그리고 주가의 반응 그리고 반대급부 수혜 이런 게 중요한 쪽인데 지금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힘을 좀 줘서 말씀드리면 6월 중 공식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막에.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류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약간 지금 물음표가 달리는 구도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경제방송에서 아무 데도 안 돌았던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저 PBR 정책주들이 갈 거고 지금 성장주하고 대결 구도로 갈 텐데 사실은 저희한테 좋을 거 없어요. 여기가 가게 되면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 성장주들 더 좋았을 텐데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굳이 하실 거면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차, 기아차 오늘 현대차 26만 원까지 찍었고요. 기아차는 신고가 갱신했고 자동차 부품들 자부 쪽으로 후발주자들 갑니다. 코리아 FT 오늘 4%대 지금 올라가고 있고 5,900원. 서진 오토모티브 4.5% 올라갑니다. 낙수효과로 조금씩 가는데 차라리 이쪽을 하셔가지고 정부 정책이 조금 뉘앙스가 다시 뒤에 변한다든지 6월에 공매도 제도 개선 안 되고 금리나 안 되면서 약간 우리나라 주가 부양책으로 이게 도드라지게 나오면 사실은 성장주에게 굉장히 안 좋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계 시그널을 좀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내포된 이면 관계의 매크로 변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단지 개인 투자자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주사, 은행사, 손보사 뭐 지금 저가에 사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단기 차익 실현 계속적으로 6월 이전에 하셨으면 좋겠고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밸류인 쪽들은 좀 길게 가져가시고 고밸류로 좀 많이 오른 쪽들 고밸류도 아니지만 현대기아 쪽은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로 접근해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 PBR 종목들 좀 많이 흔들리고 변하는 여지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 PBR에 대해서는 전략 이전과 동일합니다. 현대차, 기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 실현하시면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이슈에 따라 계속 좀 등락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약간은 좀 조심조심 보시는 그런 관점들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섹터 한 순환매는 지속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 오늘 전반적으로는 약간 약세인데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또 두각을 드러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안에서 그 섹터 순환매가 뭐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비만이 좀 지난주부터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뭐 위고비 소식 작년에 좀 돌려오면서 좋았었는데 뭐 위고비에서 신약으로도 갔고요. 그리고 자가 면역으로도 갔고 뭐 셀트리온 산바라도 좀 갔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그 비만 치료제
중소형 종목들 좀 낙수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나가는 모습은 덕산 테코피아 모습인데 오늘 시세가 지금 37,800원, 27%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내용은 좀 개별 뉴스 바람을 좀 탄 것 같고요. 글로벌 빅파마 개발 비만 치료제 중간체 양상 납품 예정 소식이 있다. 이러면서 눌림목에서 오늘 급등을 갖고 그 전에 사실은 2만 원대 기술적인 모습들은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두꺼웠는데 만들어진 쪽이었습니다. 이런 뉴스플로우 스트레이트 기사가 조금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덕산테코피어만 가면 종목군 장세가 될 텐데 비만의 여러 종목들이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쉬는 쪽도 있는데 뭐 한국 BNC라든지 지금 5,470원 15%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좀 관련 종목이 이제 동아 ST도 있는데 뭐 퍼포먼스는 조금 약합니다만은 나쁘지 않은 쪽 같고요. 대장주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뭐 한미약품입니다. 조금 쉬어가는 쪽인 것 같아요. 수급이 지금 원활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형주가 좀 갈 때는 중소형주가 쉬고 중소형주들이 갈 때는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는 기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순환매는 나올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 쪽에도 분명히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올해 화두가 계속될 겁니다. 최근에 보니까 비만 관련 ETF 지수 상승률들이 상당히 좀 도드라졌던데 ETF 쪽으로 등록 과정이 싫으신 분들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요새 또 그 저가에서 워낙 2차전지도 ETF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에서 비만 ETF들은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되 지금 조금 쉬어가는 쪽들이 있습니다. 자가면역,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쪽 좀 쉬어가는데 그쪽도 계속 시세 반등이 나올 테니까 눌림목에서는 제조건이 유효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섹터입니다. 비만 섹터 최근에 다시 한번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쉬어가는 섹터들까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서 눌림목 전략이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들 저희가 함께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 종목 포스코 퓨처엠 준비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2차전지 쪽인데요. 최근에 시세가 또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시간에 지금 저희가 함께 해가는 게 좀 안정감 가면서 삼성 SDI 같이 해가고 있는데 이제 퓨처엠을 줄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저의 스타일 지금 변화는 없고요. 안정감 쪽에서는 셀, 퍼포먼스는 장비, 그리고 최근에 이제 후발주자, 뭐 해외 우려 집단 내지는 IRA 수혜, 그리고 반대급부 수혜 이런 쪽 찾는 쪽인데 전해질 쪽에 지금 대항마는 도전제 쪽으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실적 기반 베이스 쪽으로는 올해 계속 실적이 좋을 쪽들은 장비 쪽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안정감은 저밸류 쪽에 있는 종목들은 셀을 드렸는데 뭐 지금 양극재 단을 좀 보게 되면 어찌됐건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뭐 포스코 퓨처엠 다 좋습니다만은 스타일의 차이일 것 같은데 LG화학은 지난번에 정리해 드렸어요. 약간 조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은 아니다. 이번에 대량 공급 계약도 좀 수주 공시를 냈지 않습니까? 좋은데 물적 분할이 좀 걱정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에코프로, BM하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이 남아있는데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기관 수급이 가장 좋은 게 퓨처엠입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이번 한 달 동안 연기금 매수세를 보고 있는데 일단 개인은 없습니다. 개인은 없고요. 전부 다 매도고요. 기관만 이번 달에 거의 2천억 가까이 지금 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가면 내용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이유는 단기 반등세는 더 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IRA 법안 관련해가지고 응급제에 관해서 국내 기업 수혜가 무엇이 될 것이냐 다음 대항마가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랑 응급제랑 다 하기 때문에 수혜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수직기하라 쪽에서는 뭐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지만 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 반등 나오는 것도 이러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특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우리 2차전지 소재 기업 중 유일하게 천연 인조 흑연 내재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재화를 구축해가는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좀 더 받아야 된다 보고 있고 우선 단기 반등세가 어디까지 써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 관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기 반등세가 계속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35만 원을 넘어서 36만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일단 1차 목표가로 36만 원 한번 제시를 해보고요.
우리가 성장주답게 2차전지니까 손절가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수급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요. 수급 보니까 기관이 벌써 21거래일째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단기 반등 좀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IRA 법안 쪽에서도 음극재 관련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는데 특히나 흑연 쪽으로 해서 포스코 퓨처엠 포인트 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정도 수익 생각하시면서 목표가 36만 원, 손절가는 없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